안녕하세요. 화학자 장훈재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세 가지 요소를 의식주라 구분하곤 합니다. 그중 가장 다양한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소모되며 폐기되는 것은 옷을 비롯한 의복류입니다. 오늘은 옷의 화학에 대해 조금은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 벌의 옷의 삶은 흐름을 갖습니다. 디자인대로 재단되고 만들어져 옷이 탄생하며 본래 목적에 맞게 활용됩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물이나 유기용매 등 섬유 종류에 따라 올바른 방식으로 세탁되며 최후에는 분리수거되거나 태워져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옷의 색과 질감 등 무엇과도 무관하게 옷 역시 특정한 화학 구조로 이루어진 하나의 물질이기에 우리의 관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옷에서 시작해 사용 가능한 단위가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 보기 위해 더 작은 차원으로 확대해 들어가겠습니다. 옷을 만드는 재료는 천 혹은 옷감이라는 2차원 형태의 넓은 소재입니다. 그림 속 옷감이 일정한 규칙에 의해 실이 쌓이고 엉키며 만들어진 것처럼 옷감의 하위 차원은 실 또는 방적사라 불리는 1차원의 꼬임입니다. 이를 만드는 재료는 더욱 가느다란 가닥가닥의 섬유 형태들이죠. 거미가 줄을 꼬아 뽑아내듯 수십 가닥의 섬유는 단단히 꼬여 실의 형태가 됩니다. 전자현미경으로 옷감을 들여다본다면 불규칙적인 섬유들의 규칙적인 배열이 아름답습니다. 이와 유사한 계층적 구조는 어디에나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 인간의 정보입니다. 인간의 유전 정보들은 염색체에 담겨 있다고 이야기됩니다. 알파벳 X자 모양으로 생긴 23쌍의 염색체를 풀어내면 1차원의 긴 실 형태인 염색사가 등장합니다. 염색사는 히스톤이라는 단백질 클러스터에 의해 유전 물질인 DNA가 얽혀 만들어집니다. DNA가 모든 것의 시작인 듯 싶지만 이중나선이라는 형태로 대표되듯 DNA 역시 아데닌과 타이민, 구아닌, 사이토신이라는 네 가지 종류의 염기 구조의 상보적인 수소 결합으로부터 생겨납니다. 무려 4개나 되는 배열의 선택지가 있기에 정보를 담을 수 있고 그 결과가 유전 정보인 셈입니다. 유사한 계층 관계를 섬유의 한 종류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식물을 구성하는 곧게 뻗은 질긴 섬유질인 셀룰로스입니다. 셀룰로스는 녹말이나 글리코겐 등과 마찬가지로 포도당이 연결되어 만들어지는 고분자 사슬입니다. 연결 형태에 따라 물질의 특성과 안정성은 달라지는데 셀룰로스는 매우 질기고 인간이 소화할 수 없는 종류의 탄수화물이어서 섬유질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셀룰로스를 가장 간단한 단량체 형태로 끊어낼 수 있다면 다른 탄수화물과 마찬가지로 포도당을 얻을 수 있는 재료가 됩니다. 여기서 눈치채신 옷의 재활용 방안 중 하나는 바로 술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셀룰로스를 끊어 포도당으로 만든다면 발효가 충분히 가능할 것이고 에탄올의 형태로 만들어 술로 섭취할 수 있겠죠. 도대체 누가 입던 옷으로 술이나 만들어 먹는지 어처구니 없다 느끼실지도 모르지만 이 또한 어떤 업계에서는 포상일 수도 있으며 제대로 구현된다면 나름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 옷이나 술로 만들긴 어렵습니다. 순면으로 만들어진 옷들이 적당합니다. 면은 목화로부터 얻어지고 목화의 94% 이상이 셀룰로스이기 때문에 순면 성분의 옷은 사실상 셀룰로스라 봐도 무방합니다. 이는 면솜을 이용해 나이트로셀룰로스를 만들어 태워본 후 남는 재를 확인해본 저의 경험담이기 때문에 술을 만들어 먹어도 적합한 수준의 순도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작업은 면으로 이루어진 옷 등을 효소 분해해 글루코스로 해중합하고 최종적으로는 에탄올로 변환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조금 변태적 행위 같지만 실제로 현대 사회는 목재나 옥수수 등 식물에서 얻어지는 다량의 폐기 셀룰로스를 이용해 바이오 연료, 그 중에서도 바이오 에탄올로 변환하는 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옷술 제작은 바이오 에탄올 프로세스라 표현하면 나름 괜찮아집니다. 설탕을 효모로 발효시켜 술을 만드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곡물로 술을 만드는 것 역시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곡물은 셀룰로스가 아닌 녹말의 형태로 탄수화물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인간에게는 녹말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있습니다. 바로 침에 담겨 있는 아밀레이스입니다. 그 역사적인 기록들과 영상화된 모습은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2016년 명작 애니메이션 너의 이름은에서 미츠하가 쌀을 씹어 뱉어 만드는 술인 쿠치카미자케에서 느껴볼 수 있습니다. 정말 간단하죠.
하지만 셀룰로스를 바이오 에탄올로 변환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인간에게 셀룰로스를 분해 가능한 방식이 단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셀룰로스 분해 효소라는 의미의 셀룰레이스가 필요합니다. 소의 위액 등에서 효소를 추출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화학적인 방식으로 셀룰레이스를 찾아봅시다. 생산성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우리가 활용할 만한 것은 인공효소입니다. 실제 생체 효소가 아닌 유기 또는 무기물 구조체이지만 그 표면 작용기나 전하, 구조 등으로부터 효소 기능을 따라할 수 있는 형태를 가져 효소처럼 작용하는 인위적인 물질입니다. 셀룰레이스 인공효소의 경우에는 아직 많이 알려져 있진 않은데 제가 보기에 괜찮다 싶은 것은 몇 겹의 그래핀으로 이루어진 무기탄소 인공효소입니다. 셀룰로스에 베타 원포 글라이코시드 결합을 끊어 글루코스를 만들 수 있으며 꽤나 높은 수율을 보입니다. 테스트 대상은 셀룰로스 덩어리라 볼 수 있는 질긴 옥수수대였으며 반응 전과 후의 주사 전자 현미경 이미지를 비교한다면 구조 파괴가 상당히 진행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방식으로 생성된 글루코스의 발효 작용으로 에탄올 전환이 완벽히 진행되는 것도 확인됩니다. 셀룰로스 외 일부 불순물이 술을 만들어 먹는데 문제되지 않을까 우려되신다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재료에 담긴 성분들로 인해 특유의 맛과 향이 담기게 되는 것이 술을 빚는 과정일 테니 옷의 다른 성분들은 향 분자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색을 입힌 염료 등은 사전 제거해야 할 것이며 순면 제품의 의류만 주류 제작에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면이 아닌 다른 몇몇 종류의 옷을 재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식으로 폭탄 제조가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옷 자체를 인화물 및 폭발물로 변형시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찾아봤던 논문 중에서는 나일론 등 합성 섬유를 매우 작은 크기로 가공해 분진 폭발을 일으키듯 폭발성을 검증하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내 법규를 준수하는 저의 준법성 기준에서 직접적인 내용보다는 조금 더 화학적인 내용들로 소개하려 합니다. 바로 PBX라는 물질입니다. 밀리터리나 미사일 쪽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당연히 들어보셨을 용어인데 폴리머 본디드 익스플로시브, 즉 고분자 결합된 폭발물 분자를 줄여 부르는 약어입니다. 물론 폭발물 제조에는 TNT를 비롯한 특별한 질산화물 분자들이 필요합니다. 이는 아직까지는 옷으로 만들긴 조금 어려우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PBX의 재료에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물질은 RDX나 HMX 또는 TATB와 같은 고리형 질산화물 분자들입니다. 예전에 먹으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다룬 적 있는 C4 역시 PBX의 일종입니다. C4의 구성 요소는 RDX가 91%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다이옥틸 세바스산이 5.3%, 폴리아이소뷰틸렌이 2.1%, 그리고 나머지 1.6% 정도를 미네랄 오일이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들 중 PBX의 요소인 고분자 물질은 바로 폴리아이소뷰틸렌입니다. 이처럼 적절한 폭발물에 고분자 물질을 결합해 고형화시킨다면 더욱 효과적인 폭발물이 만들어집니다. 대략적인 접근법과 구성 예시를 말하자면 먼저 폭발물로 앞서 봤던 HMX가 있습니다. HMX와 혼합되는 고분자 물질 중 유용한 것은 형상기억 폴리유레세인 고분자 물질 중 하나인 에스테인입니다. 이들을 혼합할 때 단순히 섞는다고 균일한 혼합물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우리가 고려해야 하는 것은 혼합할 물질들을 모두 고르게 녹일 수 있는 또 석출시킬 수 있는 용매입니다. 몇 종류의 대표적인 대상 용매에 대한 용해도를 고려할 때 DMSO에서는 두 성분 모두 상당히 잘 녹지만 THF나 아세톤에서는 HMX의 용해도가 낮으며 에탄올에서는 둘 모두 거의 용해되지 않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PBX를 제조한다면 HMX와 에스테인을 DMSO에 최대한 용해시킨 후 조금씩 에탄올을 첨가해 용해도를 낮추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둘은 함께 뒤엉켜 석출되어 가라앉게 될 텐데 필터한 후 결정화된 HMX 에스테인 결합체가 바로 PBX입니다. 이 경우 DXC57이라는 PBX가 만들어지며 안정하고 효과적인 기폭이 가능한 이 형태로 물품을 제조하면 완성입니다. 에스테인 외에 흔히 사용되는 몇 가지 고분자를 예로 든다면 테플론이 연상되는 플루오리나 고분자 물질인 바이톤입니다. 플루오리나된 고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의료용으로도 흔히 사용되는 폴리에틸렌 글라이콜,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는 고분자 구조체인 폴리아크릴레이트,
심지어 나일론까지도 적용됩니다. 옷으로 무언가 만든다면 우리가 유용하게 사용할 만한 것은 바로 나일론이라는 것을 쉽게 눈치채실 수 있으실 겁니다. 나일론은 그 자체로 재활용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세계대전 당시 폐 스타킹을 회수해 낙하산 제조에 사용하였던 것처럼 회수 이후 재활용이 충분히 가능하며 가역적인 분해가 가능한 아마이드 결합으로 이루어진 고분자 소재인 만큼 기술만 뒷받침된다면 유용한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고리 형태의 엡실론 카프로락탐으로의 6 나일론 전환 방식이 구현되어 고리 열림 고분자 중합 반응으로 다시금 6 나일론을 만든다거나 다른 형태로 활용하는 시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확고합니다. 나일론을 이용해 만들어지는 PBX의 명칭은 PBXN3입니다. 단 두 가지 성분만으로 앞선 DXC57처럼 혼합해 결정화됩니다. RDX가 85%, 나일론이 15%를 구성하는 물질이 PBXN3입니다. 매우 간단하죠. PBXN3가 사용되는 대표적인 물품은 AIM-9X 사이드와인더 공대공 미사일입니다. 사이드와인더는 사막 방울뱀을 의미하는데 목표를 향해 날아갈 때의 모습이 사막 방울뱀의 움직임처럼 옆으로 요란하게 움직인다는 특징과 더불어 추적 기능이 사막 방울뱀과 동일하게 적외선을 이용해 목표 추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발사 신호 나토 코드는 바로 그 유명한 FOX2입니다. 다른 몇 종류의 PBX와 사용 분야도 소개하겠습니다. PBXN 106의 경우 75%의 RDX, 그리고 의료용 등으로 사용된다 이야기했던 폴리에틸렌 글라이콜이 25%입니다. 내시경 전 위장 청소를 위해 마시는 물질이 바로 폴리에틸렌 글라이콜인데 폭발물 제조에도 사용할 수 있겠죠. 이 물질은 어디 사용되는가? 사진에서부터 인상 깊은 F-14 톰캣에 최대 6개 팩으로 묶어 탑재되고 나는 AIM-54 피닉스 미사일입니다. 레이더 유도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발사 단축 코드는 폭스3입니다. PBXN107은 86%의 RDX와 14%의 폴리아크릴레이트가 혼합됩니다. 정확히는 라우릴 메타크릴레이트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PBXN107은 그 유명한 BGM-109 토마호크에 사용됩니다. 제트 추진식 아음속 순항 지상 공격 미사일이죠. PBXN109는 64%의 RDX와 하이드록시 말단 폴리뷰타다이엔 고분자, 줄여서 HTPD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알루미늄 금속 분말 20%, 그리고 매우 약간의 아이소포론 다이아이소사이아네이트도 섞습니다. PBXN109가 사용되는 곳은 모습도 귀여운 AGM-119 펭귄 미사일입니다. 중거리 대함 유도 미사일이죠. PBXN110은 조금 다르게 88%의 HMX가 사용됩니다. 고분자 성분은 109와 마찬가지로 HTPD가 12% 혼합됩니다. PBXN110은 사진 속 전투기의 하단 중앙 부분에 탑재된 스칼프 이지 스톰 섀도우의 제조에 사용됩니다. 미라주 2000이나 라팔에 주로 탑재되는 저탐지 장거리 공중발사 순항 미사일입니다. 결론입니다. 옷에 재활용하는 방식은 생각보다 다양한데 면 소재 옷으로는 고유한 향을 갖는 술을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조만간 직접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일론 등 인화성을 갖는 합성 섬유로는 폭발성 분자와 함께 결정화해 PBX라는 폭발물 제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쓰레기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은 매우 다양합니다.